자네들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으로 끝이 없는 법이지. 여기 남도 땅에서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탐욕스러운 갑부 황 부자라는 노인네가 있었더란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어디서 꽃 같은 처녀를 하나 데려왔는데 글쎄 이 아가씨가 미모는 선녀 뺨치는데 입을 열지 못하는 벙어리더란 말이지. 이름은 월양이라 이름처럼 달빛처럼 고운데 말을 못하니 황 부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잔소리 안 들어서 좋다며 싱글벙글했더랬어. 비단옷에 패물에 아주 보석으로 도배를 해줬지. 그런데 말이야, 이 월양이가 들어온 날부터 황 부자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 자네들 고을의 어버이라는 사또가 밤마다 어딜 가는지 아는가? 이방원 사또, 그 양반은 관복을 벗어 던지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더니 황 부자네 담벼락을 제집 드나들듯 넘나들었더란다. 벙어리 첫 월양의 방 문턱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 양반 눈빛이 짐승처럼 변했어. 황 부자가 잠든 틈을 타 제 아비뻘 되는 노인네의 여자를 탐하는 게지. 그런데 말이야, 더 기가 막힌 건 월양의 반응이었어.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도 사또의 귀에 대고는 묘한 신음 대신 복수의 칼날 같은 숨소리만 내뱉었더란다. 사또가 월양의 치맛자락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월양이 갑자기 사또의 손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네.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손가락으로 전하는 말이 더 매서웠던 게야. 황 부자가 나으리의 비리 장부를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나으리를 치고 혼자 살궁리를 하고 있어요. 사또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지. 함께 백성의 고열을 짜내던 동업자가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니. 사또는 그날 밤 월양의 품 안에서 황 부자를 없애버리겠다는 시커먼 결심을 굳혔더란다. 꽃 같은 여인의 손길이 사실은 사나운 두 마리의 호랑이를 싸우게 만드는 이간질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한편 황 부자도 바보는 아니었어. 젊고 예쁜 첩을 들였는데 밤마다 피리 소리가 나고 아침이면 첩에 옥매무새가 묘하게 흐트러져 있으니 의심이 안 가겠나? 황 부자는 월양을 불러다 놓고 다짜고짜 뺨을 때리며 다그쳤지. 인연, 어느 놈이랑 정을 통하는 거냐? 월양은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어. 그러더니 품 안에서 사또가 흘리고 간 놀이개 하나를 슬쩍 황 부자의 발치로 밀어넣었네. 사또가 자신을 겁탈하려 한다고 믿게 만든 게지. 황 부자는 부들부들 떨며 생각했어. 감히 내 돈을 받아먹던 사또 놈이 내 여자까지 넘봐. 둘 사이의 신뢰는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더란다. 드디어 결전의 밤이 밝았네. 월양은 여느 때보다 더 처량하고도 높은 소리로 피리를 불었어. 이건 사또에게 보내는 신호였지. 오늘 밤 황 부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있을 것이니 어서 오셔서 장부를 뺏으십시오. 그런데 자네들 그 피리 소리는 황 부자에게도 신호였더란다. 사또가 오늘 밤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월양은 양쪽 호랑이에게 서로 다른 먹잇감을 던져주고는 자신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 피리 소리가 고을 전체를 서늘하게 울리는데 그게 꼭 지옥에서 온 곡소리 같았더란다. 사또는 월양을 통해 황 부자에게 먹일 독약을 보냈네. 이걸 술에 타서 먹이면 고통 없이 갈 것이다. 하지만 월양은 그 독약을 버리고 자신이 산속에서 구해온 환각제를 섞었어. 죽이는 건 너무 쉽지. 서로 미치게 만들어야 진짜 복수니까. 황 부자는 독약인 줄도 모르고 그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사또는 황 부자가 잠들었을 거라 믿으며 칼을 품고 담을 넘었더란다. 이제 이 집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 날뛰는 아수라장이 될 판이었지. 술을 마신 황 부자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어. 환각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괴물로 보이는 게야. 그때 마침 문을 열고 들어온 사또. 사또 눈에는 황 부자가 자는 줄 알았는데 황 부자는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더란다. 이 도둑놈아, 내 장부와 내 여자를 뺏으러 왔느냐. 사또도 당황해서 칼을 뽑았지. 둘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살점을 베어내며 뒹굴었어. 평소엔 형님 동생 하던 탐관우리들이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노리는 원수가 되어 피치갑을 하는 꼴이라니. 두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헐떡일 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렸네. 월양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 그리고는 평생 말을 못할 줄 알았던 그 입술이 열렸어. 아직 숨이 붙어들 있구나. 내 목소리 참으로 오랜만에 듣지? 사또와 황 부자는 귀신을 본 듯 눈을 크게 떴어. 너 내가 말을? 월양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네. 10년 전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 당했던 오판서 댁을 기억하느냐? 그 집 막내딸이 바로 나다. 자네들이 뺏어간 우리 집안의 명예 오늘 밤 이 피 냄새로 되찾으러 왔다. 월양은 두 사람이 숨겨뒀던 비리 장부와 서로를 비난하던 밀서들을 챙겨 마당으로 나갔네.
그리고는 미리 불러 모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종이들을 눈처럼 뿌려버렸어. 보아라. 너희들의 고열을 짜내던 사또와 부자의 추악한 민낯이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모여들어 그 종이들을 읽기 시작했지. 사또의 만행과 황 부자의 탐욕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 마을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고 이제 두 남자가 돌아갈 곳은 관아가 아니라 지옥뿐이었더란다. 월양은 마지막으로 황 부자의 저택에 횃불을 던졌네. 수만 권의 책과 비단들이 불길에 휩싸였지. 그녀는 품 안에서 그동안 불었던 피리를 꺼내 무릎으로 쩍 하고 꺾어버렸어. 이제 더 이상 신호는 필요 없다. 아버님, 어머니, 이제 편히 쉬소서. 불길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고 월양은 그 연기 속으로 후련히 사라졌더란다.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저택엔 사또와 황 부자의 시체만이 엉겨붙어 있었고 월양의 소식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지. 자네들 혹시 밤에 피리 소리가 들리거든 조심하게나. 누군가의 억울한 한이 자네 담벼락을 넘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일세. 자네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는 참으로 참혹하더란다. 황 부자의 그 어마어마한 기와집이 하룻밤새 푹삭 내려앉았으니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잿더미를 뒤지는데 거기서 사또와 황 부자가 서로의 목을 움켜쥔 채 숫덩이가 된 시신이 발견됐어. 그런데 말이야, 사또의 소나기에 꽉 쥐어있던 건 장부가 아니었어. 월양이 복수의 증표로 던져준 오판서 댁에 피 묻은 옥패였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어. 이 불길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한 가문의 처절한 외침이었다는 걸 말이야. 한편 마을을 빠져나온 월양은 발길이 부르트도록 산을 올랐네. 그곳엔 이름도 없이 버려진 작은 봉분 2개가 있었지. 10년간 벙어리 흉내를 내며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던 그녀가 비로소 무덤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 아버님, 어머님 그놈들의 피로 제사상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소녀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느라 굳어버린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퍼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지나가던 산새들도 울음을 멈추고 지켜봤더란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추격을 부르는 법. 이 고을엔 사또와는 결이 다른 포교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최강이라. 그는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옥패와 꺾인 피리를 보고 직감했지. 이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도살이다. 최강은 월양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 법도는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월양이 남긴 분꽃 향기를 따라 산길을 누비는 최강의 발걸음이 월양의 뒤를 바짝 추적해오고 있었더란다. 이제 복수극은 쫓고 쫓기는 추격전으로 변해버린 게야. 마침내 월양이 산 너머로 떠나려 할 때 최강의 칼날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네. 멈춰라. 사사로운 복수로 고을을 불태운 죄, 관가에 가서 물어야겠다. 월양은 씁쓸하게 웃으며 꺾인 피리 조각을 만졌지. 나으리, 법이 죽었을 때 우리 가문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법을 찾으십니까? 월양의 서슬퍼런 말에 최강의 손이 잠시 흔들렸어. 진실을 아는 자와 법을 집행하는 자,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에 산바람조차 숨을 죽였더란다. 월양은 최강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네.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끌려가 우리 가문의 이름을 다시 더럽히진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월양은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최강에게 던졌지. 그 안엔 사또가 죽기 전 작성했던 진짜 비리 장부의 원본이 들어있었어. 이것으로 세상의 법을 바로 세우십시오. 월양은 한 마리 나비처럼 절벽 아래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더란다. 최강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남은 건 허공을 가르는 바람뿐이었지. 월양의 복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던짐으로써 완성된 게야. 자네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지. 월양이 몸을 던진 그 험준한 절벽 아래엔 깊은 소자가 있었더란다. 최강 포교가 절망하며 장부를 움켜쥐었을 때 물안개 너머에선 기적이 일어났지. 목숨을 끊으려던 월양을 살려낸 건 세상과 등지고 살던 눈먼 약초꾼이었어. 죽을 운명이었다면 물귀신이 되었을 터인데 살 운명이라 이 늙은이 앞에 나타났구나. 월양은 정신을 잃은 채 차가운 바위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 복수는 끝났으나 하늘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무게를 지워준 게야. 월양이 사라진 사이 최강 포교는 그녀가 남긴 장부를 들고 한양으로 내달렸네. 고을의 작은 비리인 줄 알았더니 그 장부 안에는 조정의 권세가들과 연결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적혀 있었거든. 이 피 묻은 종이가 한 여인의 목숨값이다. 내 반드시 이 비리를 세상에 밝히리라. 최강은 사또의 부하들이 보낸 자객들의 칼날을 피하며 목숨을 걸고 장부를 지켰어.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그는 이제 월양의 한 흔을 정해진 이로 바꾸는 길을 선택한 게지.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네. 황 부자의 집터는 잡초만 무성해졌고 탐관우리 사또 대신 청렴한새 사또가 부임했지. 더 이상 밤마다 처량한 피리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를 귀신의 곡이 아니라 가문을 살린 의로운 신호였다고 추억했더란다. 마을 사람들은 제삿날이면 이름 모를 여인을 위해 술 한 잔을 올리기도 했어. 그 벙어리 첩이 아니었다면 우린 평생 고열을 빨리며 살았을 게야. 어둠 속의 복수는 끝났고 마을엔 비로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 한편 멀리 떨어진 어느 산사샨스, 비구니가 된 한 여인이 매일 아침 종을 치며 기도를 올렸네. 그녀의 방 앞엔 유난히 고운 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 그녀는 이제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어. 세상의 악을 씻어낸 입술로 부처님께 공덕을 쌓기로 한 게지. 그때 산사를 찾아온 나직은 그림자가 있었으니 관직을 내려놓고 유랑 중인 최강이었어.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진실과 고마움을 읽었더란다. 자네들, 내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네. 벙어리 첩의 피리 소리가 들리던 그 밤의 진실을 잊지 마시게나.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엔 피가 섞여 나오는 법이야. 권세가 아무리 높고 재물이 상 같아도 진실은 주머니 속 송곳처럼 반드시 뚫고 나오는 법이지. 자, 오늘 밤엔 집에 가서 조강 지쳐 손 한번 꼭 잡아주시게. 세상 천지 믿을 건 내 곁에 사람뿐이니 말이야. 그럼 다음 야단 멜롱에서 다시 만나세.